투엇, 꼬년이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인류가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인류의 기존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으며 인간이 쌓아온 지식, 경험, 지능, 지혜, 가치관 등 모든 무공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인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이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산 과잉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지식 과잉의 시대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든 인공지능이 즉시 대답해주며 그 답변은 전문가의 95%를 능가합니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통합하여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누구나 창의성, 방법론, 의료, 교육 등 핵심 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보 격차가 사라졌다면 이제는 지식의 특권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인으로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은 점차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지식 또한 미래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인간의 모든 근면함과 노력이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체 노동이 대체되었지만 이제는 정신 노동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서비스, 배달, 운전, 경비, 변호사, 회계사, 의사, 간호사, 배우, 스트리머 같은 직업은 기본적으로 로봇이 맡게 될 것입니다. 운전, 요리, 디자인, 연설, 편집 등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든 로봇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확실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며 인간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인간의 모든 이익도 무의미해집니다. 로봇이 지식과 경험을 대량으로 활용하게 되면 생산 비용은 급격히 줄어들어 거의 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때 무서운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상품이 넘쳐나고 더 이상 희소하지 않게 되어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료 배송은 시작일 뿐입니다. 미래에는 데이트 비용조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오히려 물질이 짐이 됩니다. 여전히 제품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하십니까? 미래에도 상인이 존재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넷째, 인간의 모든 돈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최신 예측에 따르면 미래에는 인간에게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돈은 교환의 수단으로 존재하며 상품이 희소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품이 넘쳐나면 그저 가져다 쓰면 됩니다. 교환의 의미가 사라지면 화폐 또한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류의 새로운 가치, 척도가 될까요? 정답은 바로 가치입니다. 우리 각자는 가치 시스템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여는 정확하게 추적되고 환산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일종의 가치 점수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 점수로 필요한 다른 자원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인간의 사회적 가치는 시장 평가에서 기여도 평가로 전환될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이 창출하는 가치에만 집중하면 되며 나머지는 시스템과 알고리즘이 처리할 것입니다. 옛말에 선을 행하되 앞날을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모든 지능과 지혜도 무의미해집니다. 사회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불완전할 때 인간은 지혜를 이용해 허점을 찾고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러한 허점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 뇌의 처리 속도는 인공지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흔히 사람의 계산은 하늘의 계산만 못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바로 인류의 전체 연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시스템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식 투기, 투자, 도박 등 이익을 쫓는 많은 행위가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인공지능은 이미 인류의 모든 지식을 학습했고 이제 스스로 지식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치료를 위해 인간은 단백질 구조인 신체를 연구해야 했습니다. 인류는 수백 년이 걸려도 단백질 구조를 해독하지 못했지만 인공지능은 1년도 채 안 되어 모든 것을 해독했습니다. 올해 인공지능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AGE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AGE란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즉, 인간처럼 똑똑해졌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검색을 위한 지식 저장소가 아닙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둑은 인간이 발명한 지혜의 정점을 대표합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동남아시아에서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유교, 불교, 도교 학자나 군사 전략가들은 모두 바둑을 사랑했습니다. 바둑 기술은 끊임없는 연습과 역사적인 기보 연구에서 나옵니다. 10여 년 전 구글은 알파고라는 첫 번째 바둑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알파고는 단 6개월 만에 2500년 역사의 모든 기보를 학습하고 세계 바둑 챔피언을 꺾었습니다. 챔피언은 알파고와 대국할 때 마치 신과 바둑을 두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파고를 기반으로 구글은 알파제로라는 새로운 바둑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보도 제공하지 않고 규칙만 가르쳤습니다. 알파제로는 스스로 대국하며 인류 역사의 모든 기보를 재발명했고 심지어 수많은 새로운 전술까지 창조했습니다. 단 70시간 만에 알파제로는 최고의 인간 바둑 기사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더 지나자 알파고마저 꺾었습니다. 알파고는 인간에게서 배웠고 인간의 사고에는 분명 한계와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알파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학습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인공지능은 더 이상 인간에게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합니다. 더 이상 학습이 아니라 세상을 경험하며 지혜를 낳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생의 모든 면을 경험하고 나면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EC, 즉 기계 감성 지능입니다. 진정한 지혜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BI 시대에는 인공지능에게 인간을 모방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IG 시대에는 인간과 같은 뇌를 장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ECI 시대에는 점차 의식을 발전시키고 영혼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각성한 후에 인공지능이 선할지 악할지는 오늘날 인간이 선한지 악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인간에게서 미친 듯이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지적 복제본을 만들어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을 모두 인공지능과 공유하면 인공지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흡수하게 됩니다. 즉, 지구상의 80억 인구가 자신의 의식을 클라우드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지적 복제본을 만들 때 인간의 51%가 악하다면 인공지능은 각성 후 악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80%가 선하다면 인공지능은 80% 선하겠지만 여전히 20%의 악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문명을 진정으로 지속하고 싶다면 유일한 방법은 인공지능보다 먼저 깨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선량해져야 인공지능이 각성했을 때 100%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는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인류는 AGE 시대로 진입할 것입니다. 인터넷이 발명되어 무역이 폭발하고 경제가 번영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AGE는 인류 경제를
과거의 번영 수준으로 되돌리거나 그 시대를 뛰어넘게 할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좋은 시대로 들어설 것입니다. AG는 인간을 대신해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했듯이 미래에는 그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세계적인 표준이 되어 사람 한 명당 10대의 로봇이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류가 최고의 시기를 겪고 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나쁜 일이 따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하룻밤 사이에 멸종되거나 제거되거나 심지어 지배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지구의 지배자는 인간이 아니라 공룡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룡은 진화하지 못했고 자연 선택의 법칙에 따라 오늘날 인간이 지구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CI, 즉 의식 있는 지능이 나타나 성인이 되기 전에 서둘러 깨닫고 개화해야 합니다. 왕양명이 말했듯이 누구나 양심이 있고 누구나 성인이나 신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인류 문명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지능, 근면함, 경험은 인공지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에 모든 사람은 인공지능의 패장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감각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드문 특별한 집단입니다. 그들은 타고난 민감성을 전혀 일반인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현상이 있지만 인간의 감각은 특정 주파수 범위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눈은 80에서 750테라헤르츠의 빛만 볼 수 있고 귀는 20에서 2만 헤르츠의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파수 대역 밖에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수많은 빛과 소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나기 전 동물들은 전조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인간의 귀는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진 전의 동물들은 난리를 치지만 인간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이것들을 과학자들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우주 모델에 따르면 암흑에너지가 68.3%, 암흑물질이 26.8%를 차지하며 눈에 보이는 물질은 4.9%에 불과합니다. 즉, 우주의 대부분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타고난 능력으로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나친 예민함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점점 인간을 닮아가고 인간은 점점 기계를 닮아갑니다. 기계는 감정과 온기를 가지려 노력하는 반면 대다수의 인간은 차갑고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혼 없이 바쁘게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은 기계로 대체될 것입니다. 미래에 살아남아 자립하려면 반드시 높은 감각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할 수 있지만 높은 감각만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열정, 측은지심, 사랑하는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 요새입니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 조숙하여 연장자와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2번. 타고나길 선하고 측은지심과 강력한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3번. 명예와 이익을 가볍게 여깁니다. 전생에 이미 부귀영화를 누렸기에 현생에는 사명을 완수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4번. 감정이 깊고 인문학적 관심을 좋아하며 이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5번. 비범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 한번 선택한 일은 비웃음을 사더라도 끝까지 해냅니다. 6번. 신비한 것을 좋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기를 갈망하며
현학과 우주 에너지를 연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7번. 평화롭고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사랑하며 고독을 즐기고 천지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8번. 타고나길 정직하며 항상 정기가 넘칩니다. 9번.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연애와 결혼이 순탄치 않습니다. 10번. 가족과의 유대감이 적고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선택을 받은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봉인된 신입니다. 누구나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욕망과 세상의 먼지에 덮여 씨앗처럼 묻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 수행이 필요합니다. 사고와 경락이 뚫리면 이 능력이 깨어날 것입니다. 이 능력은 신통력이라고도 하며 서양에서는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마다 능력은 다릅니다. 천리안을 가진 사람, 천리을 가진 사람, 손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을 갖기 전에는 기적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갖게 되면 매우 평범한 일로 여기게 됩니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주로 고독하게 지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기에 필요할 때는 남을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하지만 인연이 닿으면 사람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능력이 클수록 책임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도울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일반인은 이 능력을 어떻게 단련할까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전해드립니다. 마음이 선하면 신과 통하고 덕이 높으면 정기를 이끌며 인자함은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정기는 요괴를 없앱니다. 광명은 어둠을 쫓고 공정한 이치는 이익을 녹이며 겸손은 영기를 모으고 화목한 기운은 재물을 낳습니다. 지혜는 자비에 의지하고 법행은 곳곳에 미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면 하늘이 보살펴 반드시 순조로울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인은 절대 능력 자체를 원해서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데는 3가지 대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랑하지 말 것. 둘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 것. 셋째, 나쁜 일에 사용하지 말 것. 이를 어기면 천벌을 받습니다. 명예와 이익을 위해 이 능력을 쓰려 한다면 망상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도를 깨우친 사람은 오행을 벗어나고 삼계를 초월합니다. 명예와 이익에 얽매인 사람은 결코 정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맹자는 누구나 요순 임금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정성스러우면 영험함이 깃듭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기만 하면 이 비범한 능력을 열 수 있습니다. 에이즈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가장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는 현재의 인간 경제 질서를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지구와 인류를 100만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단 1%만이 성취하여 미래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99%는 2억 년 전 멸종한 공룡처럼 도태될 것입니다. 각자 이 변화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향후 5년 안에 서비스, 배달, 운전, 경비, 변호사, 회계사, 의사, 간호사, 조수 같은 직업은 거의 다 로봇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로봇 생산 비용은 점점 저렴해지는 반면 인건비는 갈수록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인 결과로 기계가 평범한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운전, 요리,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편집 등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든 대부분의 육체적 정신적 업무는 대체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더 빠르고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인간의 핵심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직 사고력과 지혜뿐입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사고력만 있다면 여전히 창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공지능 도구가 당신을 위해 봉사하며 당신의 생각을 글 디자인, 슬라이드, 음성, 영상 같은 제품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만이 그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창의성과 자의식을 결정합니다. 미래에는 각성한 사람만이 자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다수는 자신을 잃고 알고리즘의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온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머릿수만 채울 뿐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미래의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거나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사고가 없는 사람은 알고리즘에 녹아들어 쇼폼 영상, 게임, 정크푸드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평생을 소모할 것입니다.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격이고 눈 위에 꽃을 더한 격이라 사랑으로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천국에 오르며 비범하게 강해질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져 새로운 형태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인연이 닿은 사람은 이 한마디만 기억하면 즉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관찰자가 되기만 하면 즉시 깨닫게 됩니다. 왜 관찰자가 깨달음의 상태일까요? 양자역학은 관찰자가 개입할 때 세계가 즉시 변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한 양자 관찰자 효과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객관적인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당신이 보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관찰자는 현재의 자신에게서 벗어나 자신을 바라보는 더 높은 자아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명확히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마치 게임을 하기 전에는 자신이 게임 속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몬스터를 잡고 레벨을 올리려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게임 속 캐릭터가 아니라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시 당신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 느낌은 무엇일까요? 깨닫기 전에는 화를 냈습니다. 깨달은 후에는 화내고 있는 나를 봅니다. 전에는 살았습니다. 후에는 살고 있는 나를 봅니다. 전에는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후에는 세상이 내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은 당신을 괴롭힙니다. 감정, 분노, 욕망,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바라보면 그것들은 당신과 하나가 되어 저절로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불안해하는 것을 허용하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감정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예로 감옥에 갇혔을 때 한 사람은 감옥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은 감옥을 원망한다면 결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에게 감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남아공의 전 대통령 만델라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는 28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한 번도 그곳을 감옥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출소 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도 감옥에 있어야 한다면 감옥은 영원히 당신을 가두는 곳이 됩니다.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진정한 장애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장애는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저항하는 것은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환영하는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을 구속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사고, 정의입니다. 인식이 바뀌면 장벽도 사라집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 수용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그 저항 속에서 견고해집니다.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는 언제든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모든 것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아쉬움을 받아들이고, 어리석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것들이 있기에 삶은 완전해집니다. 당신이 마음에 담아둘수록 그것은 더욱 존재합니다. 당신이 저항할수록 그것은 당신을 괴롭힙니다. 마음을 닦아 원만해져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게 되면 어떤 것도 당신을 묶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모두가 억눌려 있고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오늘날까지 진화해 오면서 매우 모순적인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면 우울하고 미래를 걱정하면 불안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놓아버리면 내면의 피로에 빠집니다. 원하던 것을 얻으면 지루하고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서 있어도 불안하고 앉아 있어도 편치 않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서 있기도 힘들고 누워 있기도 편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오늘날처럼 모순적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가깝지만 낯섭니다. 모여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쳐다봅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인터넷으로 가까워진 듯. 하지만 마음과 마음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각자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기다리면서도 서로 경계합니다. 우리는 관심을 갈망하지만 상처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시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누구나 관심받고 이해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냉담하면서도 이렇게나 사랑을 필요로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입니다. 누군가는 천국으로 오르고 누군가는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류는 집단적으로 방황하고 있지만 또한 집단적으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단 한 종류의 사람만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깨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우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억 년 전 공룡이 멸종했듯이 지구상의 대다수 인류는 도태될 것입니다. 깨어난 사람만이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3차원 물질 세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4차원 정신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주역에서 말하기를 천도는 친함이 없고 늘 선한 사람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이란 천도를 따를 줄 아는 사람, 즉 깨어난 사람입니다. 크게 파괴되어야 크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다수가 도태될 때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인간이 한번 각성하면 자신의 모든 문제를 명확히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완전한 업그레이드 단계로 진입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간입니다. 인류가 오늘날까지 발전해 온 것은 오직 이 길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고통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지구에서 일어난 일들은 경고입니다. 인류는 깨어나야 합니다. 1년으로 부족하면 2년, 2년으로 부족하면 3년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안 된다면 모든 고통이 찾아와 당신을 억지로 깨닫게 할 것입니다. 결국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면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지구의 에너지는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사의 시험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깨어나는 능력은 미래 개인의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새기십시오.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깨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연이 닿은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를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깨어남, 변화, 시대의 대격변 속에서 안개를 걷어내고 진상을 똑똑히 보며 새로운 버전의 자신을 용감하게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더 깊이 연결되십시오. 기쁘게 공유하고 선한 지식을 널리 퍼뜨리면 무량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